네, 안녕하세요. 홍천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 네, 홍천고 수학교사 김진호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16번부터 22번까지 마저 이어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로그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많이 배우지만 중요한 조건이다라고 뭐가 중요한 조건이냐라고 물어보면 쌤은 당연코 및 진수 조건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진수, 다시 말해 로그의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얘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커야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커야만 하는 거죠. 로그 함수에 의해서. 자, 그러면 얘를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 둘 다 동시에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얘가 좀 더 포괄적이겠네요. x가 3보다 크다. 반드시 적어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밑진수 조건은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럴 때 쟤를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로그 지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 뭐냐면 이 밑을 통일시켜주자. 그래서 이 4는 2의 제곱이니까 얘를 이렇게 뽑아줄 수가 있겠죠. 자, 로그 2의 3x-5인데 2의 제곱이니까 이 밑에 있는 게 앞으로 나가서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자, 로그 2의 x-3과 2분의 1 로그 2에 이렇게 보면 좀 그러니까 2분의 1을 또 어디로 놔야 돼? 이렇게 지수로, 진수의 지수로 이렇게 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로그 함수는 1대1 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정의역이 0보다 크니까 얘랑 얘가 같다는 거로 완전히 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3이 루트 3x-5 왜냐면 왜 루트를 쓸 수 있냐면 이 안에가 0보다 크니까 이거랑 똑같다. 양변 제곱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3x-5가 나오게 되고요. 쟤를 전부 다 이항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는 0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7과 2인데 자, 아까 말했던 및 진수 조건 얘를 만족시키는 놈은 딱 하나밖에 없죠. 7입니다. 정답은 7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번입니다. 자, 17번은 자, 우리가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x가 문제에 나와 있으니 정적분을 해주시면 부정적분 해준 다음에 얘를 대입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럼 fx는요. 자, 우리가 부정적분 해주면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적분상수인데 여기다 1 대입했어. 여기다 1 대입하면 5 더하기 c가 나오는데 걔가 6이래. 그럼 c는 몇입니까?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다가 2를 대입해주면 문제가 풀리게 되겠네요. 2 대입하면 8 곱하기 3, 24 더하기 8 더하기 1 해가지고 33이 정답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8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열 AN이 이런 그 점화식,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도 하는데 이 점화식을 만족을 하고 그럴 때 1항부터 16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시면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내가 수열 단원을 수업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자, 이런 식이 나왔을 때 쌤은 본능적으로 뭔가 한 끝발을 그냥 올려봅니다. 네, 한 끝발을 올려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봐요. 근데 위에서 아래를 빼도 뭐 그냥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아. 근데 얘랑 뭔가 얘랑 숫자를 맞춰보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자, 그래서 여기는 n 플러스 4, a에 n 플러스 4, 여기는 a에 n 플러스 8을 내도 어차피 숫자가 똑같으니까 되겠죠. 자,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주게 되면 a n 플러스 8은 a n 이렇게 나오게 되죠. 좌변 좌변끼리 빼주면 정확히는 a n 플러스 8 마이너스 a n은 0 나오니까 a n 넘겨줬을 때 얘네들이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바로 뭐냐면 a n은 주기가 8인 그런 수열이다. 그러니까 8개의 항마다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다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고 귀납적 시도를 해보면 A1 더하기 A5, A2 더하기 A6, 그리고 A3 더하기 A7. 물론 뭐 이거를 추론해내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만 그냥 그렇다는 거야. A4 더하기 A8. 얘네들이 각각 전부 다 12로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1항부터 16항까지의 합이니까 얘네들 다 더한 거는 아까 주기가 8이라고 했으니까 1항은 9항과 대응될 거고 10, 11, 12, 13, 14, 15, 16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한 거에다가 2배 쳐주면 정답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96입니다. 자, 아니면 이렇게 추론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거가 1항부터 16항까지의 합이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다가 한번 12 한번 넣어볼 생각 할 수 없나? 그죠? 그러면 우리가 A 12 더하기 A 16을 하면 12가 나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초항부터 하라고 했으니까 A1을 넣어볼 수도 있겠지. A5는 12가 나오고, 생각해보니까 4칸 차이 나는 거랑 더하면 12가 나오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뭐 이런 걸 했을 때 이렇게 4칸 차이 나는 것끼리 묶어주면 그게 8개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추론했건 문제 풀 수 있으면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래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기를 원하는 거는 이제 F3의 값을 이제 구하시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여기다 3 넣어봐야지. 자, 그래서 3을 넣어보시면 이제 27 곱하기 2니까 54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27이니까 27a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마이너스 12 곱하기 3이니까 36a의 제곱이 나오게 되네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F3을 구해주기 위해서는 저 a의 값을 확실하게 특정 지어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중요한 게 이제 조건, 양수 a 이렇게 나와 있고요. a는 양수다라는 거. 자, fx를 이렇게 놨을 때 fx의 극대값이 27분의 7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미분해 주셔야겠죠. f'x는 이제 6x 제곱 마이너스 6ax 그리고 마이너스 이제 12a 제곱입니다. 자, 얘는 2차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래로 볼록합니다. 최대 차수의 개수가 이제 양수니까. 그래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극대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 극대를 가지겠네요. 그죠? 자, 그럼 당연히 얘를 인수분해 하셔야겠죠? 그럼 6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제곱인데, 걔는 인수분해 해주면 x 마이너스 2a랑 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근데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가 2a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극대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a를 해준 게 극대 값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a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a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2a의 세제곱 얘 해주면 이제 5를 빼주게 되면 7a 세제곱이 아까 27분의 7이라고 하였으니까 a 세제곱은 27분의 1이고 a가 양수라고 했고요. 3분의 1입니다. 그죠? 자, 그럼 a가 3분의 1이니까 걔를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주면 정답 나오게 되겠네요. 계산하면 41 이렇게 정답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0번입니다. 죄송해요. 영상이 갑자기 끊겼네요. 자, 20번입니다. 네, 그러면 20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생겨야 되는 궁금증 f가 어떤 함수인가, 그리고 저 안에 들어있는 k는 무엇인가,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셔야겠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곡선과 직선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 자, 우리 k 나왔죠? 자, k는 얘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좌표다. 네, 그렇게 문제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당연히 연립을 해보셔야겠죠? 라는 겁니다. 자, 그럼 x좌표가 k라고 했으니까 자, 이런 식을 구할 수가 있죠. 자, k는 5분의 1의 k-3제곱이다. 자, 근데 여러분 봐봐. 내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라고 했지. 자, 근데 얘를 보니까 지금 이 등식으로 뭔가 얘를 좀 쉽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냥 k의 세제곱, 5의 3k의 3k 제곱이다, 뭐 이런 거가 있을 때 어떤 게 문제풀이에 유리할까를 생각해 보면 대체로 얘가 더 유리하지. 뭔가 좀 계산이 좀 쉬워지잖아. 근데 물론 이 문제 한정에서 얘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만, 이 등식을 통해서 어느 한쪽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왜? 우리가 구하려는 거를 관찰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되는 fx가 이런 조건을 만족한대. 자, 어떤 조건이냐면요. k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fx가 요렇게럼 생겨먹었고 f를 f 안에 합성한 게 3x이다. 이렇게 문제 조건에서 나와 있죠. 자, 그럼 먼저 구하려는 거를 좀 더 심플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k의 세제곱이라고 했으니까 뭐 그냥 k 대신에 제 넣어도 되고, 뭐
그 5분의 1에 k 마이너스 세제곱 대신에 쟤 넣어도 되고 뭐 어쨌든 쉬운 거로 가자. 그냥 k 대신에 쟤를 한번 넣어줘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게 확실해집니다. 자, k 대신에 5분의 1에 k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5에 마이너스 k 플러스 세제곱이라고 해도 되죠. 자, 그래서 5에 마이너스 k에 플러스 세제곱인데 걔를 세제곱해 준 거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9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곱하기 5에 3k 이렇게 식을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우리가 구하려는 게 그러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구하려는 거 보는 게. 구랑이 아니라. 자, 마이너스 3k랑 3k를 이렇게 없애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에 우리가 구하려는 거는 5의 9제곱분의 1이다.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형태다라는 거를 구하려는 거를 먼저 봤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F 합성 fx가 3x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마 다양한 시도를 해보셨을 텐데 여기다가 이제 5분의 1에 x의 5분의 1에 x-, 세제곱을 해봤겠지. 무지성으로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구하려는 거를 원하는 거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라는 거야. 자, 우리가 이 조건을 괜히 준 게 아닐 거란 말이지. 자, 근데 f에다가 5의 9제곱분의 1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줘 볼까? 이런 생각도 해줬을 건데 여기서 이 조건을 이용하려면 여기 안에 있는 게 5의 9제곱분의 1이 되면 그러면 우리 자연스럽게 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때 x값만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구하려는 거를 확실하게 해놨기 때문에 쟤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 봅시다. 뭔 말이냐면 지금 이 fx 대신에 우리가 fx 대신에 5의 9제곱분의 1이 되게 한다면 그런 x를 찾아주면 여기다 대입을 해줬을 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얘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fx 얘가 5의 9제곱분의 1이 되게 하는 x가 몇이냐 이거야. x가. 자, 그러면 x가 몇이냐라고 따졌을 때 x는 이제 죄송해요. 자, x-3은 이제 마이너스 9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x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바로. 그지?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 자, 이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했을 때, x가 k보다 클 때만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는데, 자, 봐봐.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을 한번 직관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좌표평면상에. 이게 이렇게 y축, x축 있고요. 이게 y는 x. 자, 그리고 지수함수 쟤는요. 5분의 1에 x제곱은 일단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죠.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y는 5분의 1에 x제곱. 근데 우리가 얘를 이제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잖아. 마이너스 3. 그래서 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평행 이동 시켜 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3칸 평행 이동을 시켰어.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때의 그 x 값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k라고 했어. 그지? k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가 마이너스 6일 때라고 했는데 k보다 x가 클 때. 잠깐만요. 야, 나 진짜 미친놈이구나. 오늘 아주 그냥 이해 좀 해주세요. 원래 이래. 자, 여기가 5의 나 진짜 쪽팔리네. 5의 9제곱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분의 1 전체의 예제곱이니까 죄송해요. 자, x-3이 이제 9가 돼야 되는 거고 x가 몇이 돼야 되는 거냐면 12가 돼야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왜 그래. 자, 그럼 우리의 문제가 이 12가 k보다 큰지 작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자, 여기다가 일단 fx가 여기다가 일단 12를 넣어봅시다. 12를 넣어보면 5분의 1에 9제곱이죠. 딱 봐도 1보다 훨씬 작지. 근데 만약에 12를 넣어봐. 얘가 어떻게 돼? y는 x에 대입하면 12보다 확실히 이 그래프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거 미친 실수를 했죠. x는 12입니다. 자, 그래서 저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x 대신에 12를 샥 넣어줬을 때 이게 만족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은 36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정신을 가다듬고 실수 없도록.
정신 차려. 자, F1의 최대값을 구하라 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fx가 어떤 건지를 먼저 관찰을 하셔야겠죠. 자, F1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1을 대입해 줬을 때 뭐가 이제 나오는가, 그리고 최대값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이제 탐구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거를 구하려는 거를 확실하게 해놔야겠죠. 자, 그럼 F에다 1을 대입해 주게 되면 1, A, B, 4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5의 최대값,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문제가 요구하는 말을 확실하게 정의를 해놔야 여러분이 문제풀이 방향이 잡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양한 생각을 할 거예요. 이게 A, B가 정수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조건을 확실하게 체크해야죠. 자,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가 제일 커지게 되려면 얘랑 얘랑 더한 거가 제일 커져야 될 텐데, 뭐 산술기하 써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다양하게 스칠 겁니다.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조건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fx와 fex 플러스 1 이렇게 있으니까 fx에다가 이게 어떻게 될까? 그리고 ex 플러스 1이 어떻게 될까 해서 여기다 ex 플러스 1을 넣어본 친구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이놈을 해석을 한번 하기 전에 얘가 준 조건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자, 얘는 일단 3차항이 개수를 1로 줬어요. 그리고 상수항이 4예요. 그래서 x제곱과 x의 개수만 a, b로 줬단 말이지. 그래서 저 친구가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셋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삼중근을 가지거나 아니면 계속 이렇게 증가하거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 이게 그냥 나온 조건은 아닐 거야. 그지?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를 분모로 줬잖아. 그러면 우리가 부정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 0분의 0꼴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저 알파가 이제 무한대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하면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올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알파가 실수라고 했지.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순간은 당연히 집중을 해서 보셔야죠. 자, 근데 쌤 0이 되는 순간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왜냐면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얘네 셋 중에 그래프가 하나인데 얘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각각 간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x축을 긋더라도 교점이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생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fx는, 자, fx는 유식한 말로 이거죠. 최소한 실근이 한 개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제가 0이 되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 이상 존재하니까 얘가 0이 될 확률이 있는 거야. 자, 그런 놈을, 자, f, 뭐 예를 들어 뭐 k라고 놓을게요. k가 0인 그런 k가 존재합니다. 무조건 3차 함수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리미트 저 위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x가 k로 갔을 때 fx분의 fex 플러스 1도 극한이 존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분모를 0으로 보낼 때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야? 0으로 가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는 근이 만약에 봐봐. 이렇게 위에서 나온 대로 하나야? 하나? 그러면 이 하나의 근이 다시 2x 플러스 1에다가 넣었을 때도 똑같은 근이 된다는 거지. 뭔 말이냐? 자, 지금 만약에 k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무슨 의미냐? 2k 플러스 1을 넣은 것도 근이 돼야 된다는 소리고요. 또 이놈이 새로운 근이 되니까 이 놈이 존재해야 되니까 얘를 다시 여기다 넣었을 때도 다시 근이 또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또 하나만 더 해볼게. 2k 플러스 1을 또 여기 x자리에다 넣어주게 되면 4k 플러스 3은 또 0이 나오고, 또 4k 플러스 3이 여기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또 근이 나오겠지. 근데 그게 다 달라지게 되면 우리 3참수의 실근은 최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어느 순간에 끊어져야 된다라는 게 감이 잡히죠. 자, 근데 일단 확실하게 근 하나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k, 2k 플러스 1, 4k 플러스 3을 각각 서로 뭐 대입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서로 다르게 되잖아.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게 1인데 얘가 3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3이야. 그러면 이거가 되는 순간 3을 또 넣었을 때 이 식에다가 넣었을 때 또 이제 7이 또 근이 될 거고 또 여기다 넣었을 때 15가 또 근이 될 거고 이러면 3차로 안 끝난단 말이지.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냐?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K랑 2K 플러스 1이 같지 않으면은 얘가 3차로 안 끝난다고. 그래서 여기서는 K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 fx가 일단 최고차항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죠. 쌤, 그러면요. 네. 근이 이렇게 3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 생각해봐. 여기 있는 게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하나가 있어? 그럼 나머지 2개는 마이너스 1이 아니지. 마이너스 1이 아닌 숫자를 여기다 때려 박게 되면 그 다시 걔를 다른 2k 플러스 1에다가 k를 그걸 넣는 순간 얘가 다른 숫자가 돼버리면 또 다른 숫자 나오고 또 다른 숫자 나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근을 3개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X축이 아니라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얘가 됐건 X축이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있거나 근이 무조건 하나만 나온다라는 게 이 문제의 요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근이 하나니까 허근이 몇 개일까요? 당연히 2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문제에서 상수항이 4라고 문제 힌트에서 줬으니까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x 플러스 뭐 여기 위에 k 썼으니까 뭐 p 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뭐 4 이렇게 놓으면은 상수항이 4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저 p가 뭔지를 알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fx분의 f2x 플러스 1이 언제나 근을 가진다고 하였으니까 이제는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fx가 이렇고요. 자, f2x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봤더니 x 대신에 쟤를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2x 플러스 2가 나와서 얘를 2로 묶어주게 되면 x 플러스 1이 이렇게 인수로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저 안에다가 2x 플러스 1을 넣어주게 되면 전개해주면 4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2px 그리고 플러스 1을 넣어주게 되면 플러스 p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게 이 값이 언제나 한다라고 했으니까 잠깐만요. 맞네. 이 값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나 지금 계속 틀리니까 불안해가지고. 자, 이렇게 약분을 해주면 얘랑 얘에서 이제 확실하게 그 알파로 갔을 때 얘가 근이 없고 얘가 근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우리의 가설이 맞는 거지. 그지? 아까 여기가 근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실근이 없다라는 식으로 p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죠. 얘가 이제 허근이 나오도록. 자, 그럼 이건 이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x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4x 플러스 p 플러스 5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판별식 써주게 되면 p 플러스 2에 제곱 마이너스 4, p 플러스 5가 되는데, 자, 그럼 얘는 p 제곱 플러스 4, p 플러스 4 마이너스 4p 플러스 1이니까 얘 사라지고 p 제곱 플러스 5라서 일단 여기서 확실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위에 분자에서 실근이 확실하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검증이 끝났으니까 얘의 최대를 구하라 라는 게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이렇게 상정을 했으니까 여기다가 1을 대입해 볼 생각을 당연히 해줄 수가 있겠고요. f1은 이제 2 곱하기 1 더하기 p 플러스 4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a, b를 각각 이제 미정계수로 의해서 정했으니까 이거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전개를 해봅시다. 자, fx는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뭐가 되냐면 오케이. 자, p x제곱에다가 1 더해주는 거니까 p 더하기 1 x제곱 그리고 플러스 px 더하기 4x니까 p 더하기 4x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얘가 a라고 했고 얘가 b라고 했죠. 그죠? 네. 자, 그런 상황이니까 저 a 더하기 b 더하기 5의 최대라는 것은 얘 더하기 얘에다가 5를 더해준 거에 최대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그럼 2p 더하기 5에다가 5를 더해주는 거니까 2p 더하기 10에
얘의 최대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 건데 아까 우리가 P의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P 제곱이 16보다 작으니까 P는 정수가 돼야 되죠. 왜냐면 얘가 정수니까. A랑 B가 정수니까. 그러면 4보다 작은 정수 중에 뭐를 넣어야 제가 최대가 될까를 생각해 보시면 16이 된다라는 거예요. P에다가 3을 넣었을 때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마치고 2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쌤이 이쯤에서 양심 고백 하나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풀면서 이거 처음에 틀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미적분 기준으로 봤을 때 쌤은 96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틀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솔직히 미적분에서 27, 28, 29, 30번이 좀 난이도가 높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에서 틀릴 줄 알았는데 22번이 틀려버렸어. 근데 보니까 막상 어려운 거, 풀기 어려운 거는 27번부터 30번까지가 맞았는데 오답률은 이게 제일 높았다고 하더라고. 그게 왠가 하니 하나를 캐치하기가 되게 어려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자, 모든 항이 정수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열 AN에 대해서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거 먼저 봐야겠죠. 절대값 A1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 나와 있냐? 한번 조건을 리딩해 보니까 전형적인 추적, 역추적 문제죠. 네.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점화식을 만족을 합니다.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은 3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a 얘네 항 차이가 두 개죠. 그래서 a3 절대값 a3과 a5가 서로 같아진다. 그럼 당연히 이런 문제에서는 저렇게 같아지는 거 아니면 값을 준 거들에서 뭔가 좀 쟤네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위에 있는 놈을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자, 다음 항은요. 이전 항에다가 3을 빼주거나 이전 항에다가 반띵을 해주거나. 근데 이전 항의 절대값이 홀수면은 3을 빼주고 그럼 홀수에서 홀수를 뺀 거니까 짝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절대값이 짝수인 경우거나 아니면 AN이 0인 경우. 자, 이렇게 반띵을 해주면 짝수를 반띵하면 짝수가 될 수도 있고 홀수가 될 수도 있지. 그치? 그걸 한번 생각하면서 봅시다. 그럼 당연히 키포인트가 되는 항이 A3과 A5죠. A3와 A5입니다.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 초항의 절대값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당연히 초항을 구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문제를 풀어야죠. 그럼 부득이하게 당연히 이 끼인 항들도 저 위에 가에 있는 이 관계를 사용하기 위해선 당연히 구해야겠다는 걸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 얘네 둘의 절대값이 같은 최소값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절대값이 같은 건 얘네만 허용되는 거야 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A5와 A3가 서로 부호가 반대면 뭐 마이너스 2와 2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뭐 1과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만약에 A3가 홀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A3가 만약에 절대값이 짝수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일단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자, 우선 우리가 만약에 AN 절대값 AN이 홀수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홀수라면 얘를 3을 빼주면 뭔가 음수가 나오거나 양수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일단 확실한 건 짝수야. 걔를 반띵해줘. 자, 만약에 A3가 만약에 홀수이면서 양수고 그리고 3을 뺐을 때도 양수라면 그러면 얘가 A3가 있고 A3에서 3을 뺀 게 양수라서 걔를 반띵을 해준 게 A5가 되겠지. 그럼 둘 다 양수인데 크기가 3이나 빠지고 반띵이나 됐는데 얘네들이 같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홀수이면서 양수는 아닌 거야. 자, 지금 볼게요. 자, A3가 홀수이면서 양수. 죄송해요. 정확히 말을 할게요. 자, A3-3이 홀수이면서 양수일 수는 없는 거야.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자, A3-3이 만약에 홀수이려고 하면 얘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얘가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런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먼저 추적을 할 때 이쪽 방향으로 추적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이쪽 방향으로 추적하는 것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5 입장에서 그러니까 다음 항 입장에서 이전 항을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
이전항에 2배를 해주면 AN이 된다. 만약 이 경우라면. 그지? 그래서 얘에다가 2배를 해준 게 A4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이제 뭐에 의해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3을 이항시켜주면 얘에다 3 더한 게 얘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한번 다양하게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절대값이 서로 같아지는 자연수 m의 최소값은 3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의 절대값, 다시 말해서 부호는 달라도 절대값은 같을 수가 있고 그냥 아예 값이 같을 수도 있지. 그러면 한번 둘 다 가정을 해보자. 자, 그냥 값이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자, 얘가 3을 빼건 2분의 1을 하건 어쨌든 2분의 A3 이렇게 되고 걔를 다시 3을 빼면 얘가 같아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우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A3가 만약에 홀수야. 그리고 A3가 만약에 짝수야. 짝수. 이렇게. 자, 그러면 A3가 만약에 홀수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3을 빼주는 거니까 A3에다가 3을 빼준 거죠. 그죠? 그리고 A5는 이제 홀수에서 짝수가 된 거니까 짝수에다가 2분의 1 해주는 거니까 A5는 2분의 A3-3이죠. 근데 만약에 얘네 둘이 같다라고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니까 부호까지 아예 같은 거야. 부호랑 그 수의 절대값까지 다 같은 거야. 그럼 이 A3가 이제 A3-3이니까 A3가 -3이 나온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A3가 만약에 -3이다 라고 하면 여긴 -3, -6 그리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6에다가 2분의 1 하는 거니까 -3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만약에 A3가 만약에 짝수다라고 놓는다라고 하면 짝수도 경우가 두 가지지. 자, 짝수다라고 하면은 A3가 2분의 1 된 게 A4가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걔 2분의 1 된 게 이제 또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다시 말해 A3가 4의 배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경우를 분명하게 해놓읍시다. 자, A3가 짝수인데 2분의 A3가 이제 홀수인 경우와 2분의 A3가 이제 짝수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 보자고. 오케이. 자, 그럼 만약에 얘가 홀수이면 2분의 A3가 홀수이면 그러면 또 3을 빼줘야 되는 거지. 그지? 지금 내가 말하는 홀수 짝수는 절대값이 짝수다 홀수다 그걸 얘기하는 거라서 0, -2, -4, -6 얘네들도 전부 다 짝수로 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홀수다라고 하면 이제 또 3을 빼줘야겠지. 그래서 2분의 A3-3 얘랑 얘가 이제 절대값이 서로 같아져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만약에 그냥 값이 같다고 놓는다면 2분의 A3가 -3이 나오는 거니까 A3가 -6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6을 넣게 되면 내가 이걸 놓쳤어. -6이 되어 있는 경우를 놓쳐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어.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거야. 자, -6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A4가 -3이 나오게 되고 다시 -3이 홀수니까 이제 -6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은 같지만 부호가 다른 경우도 있다가 할 거야. 자, 만약에 2분의 A3가 만약 짝수다라고 한다면은 또 짝수니까 어떻게 되냐? 2분의 1을 또 해주지. 그래서 4분의 A3랑 같다고 놓는데 이거는 모순이지.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 이 경우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부호가 같으면서 홀수인 경우, 부호가 같으면서 짝수인 경우가 아니라 부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홀수고 그 다음에 3을 뺐고 그 다음 홀수니까 3을 뺐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에서 짝수로 바뀌었으니까 다시 2로 나눴는데 걔가 부호가 다르다고 가정을 하면 얘가 이제 그냥 A3가 아니라 -A3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A3가 A3-3이니까 3A3가 3 되는 거 맞습니까? 그죠? 그럼 A3가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1. 자, 1 넣으면은 이제 홀수니까, 절대값이 홀수니까 걔 3 빼주면 -2가 되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절대값이 짝수니까 걔를 절반 해주면 -1 되는 거 맞죠? 자, 지금 얘네 둘이 서로 절대값이 이렇게 같도록 쌤이 지금 세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가 이제 최초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A3가 짝수이고 그리고 짝수이고 얘가 홀수인데 부호만 반대인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A3와 2분의 A3 마이너스 3 얘가 홀수니까 3을 빼준 거고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얘네가 같아져야 된다는 소리지. 자, 그래서 이런 A3가 있냐 봤더니 2분의 3 A3가 3이니까 A3는 2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2면 또 이제 짝수니까 2분의 1 해주면 1 나오고 1에서 3 빼주면 마이너스 2 나오게 돼서 이 네 경우가 전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A3, A4, A5 상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한번 검증을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모든 경우를 다 따진 상태에서 얘네 둘이 절대값이 같다라는 건 확실하게 납득이 가는데 과연 최초냐? 그러니까 최소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서 그런 경우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두 칸 차이 나는 거니까 얘네 둘이랑 얘네 둘만 따져주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절대값이 과연 그렇게 될 수가 있냐를 한번 볼 거예요. 오케이. 자, 그 상황에서 A1을 한번 따져주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놓쳐가지고 문제를 못 풀었어. 아, 진짜 아쉽게도. 자, 볼게요. 자, 그럼 우선 우리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따져줘야겠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간과한 게 하나 있어, 얘들아. 간과한 게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자, 0을 간과했지, 0. 그지? 뭔 말이냐면, 아까 무조건 짝수냐, 홀수냐, 그거를 따져가지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만약에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 0이라면, 그러면 여기서 0은 0 또는 짝수일 때는 무조건 2분의 1 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2분의 1, 2분의 1 되는데 여기서 0이 안 나오면 되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자, 이거 하나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서 나오면 안 되는 숫자는 6 또는 마이너스 6이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자, 그 상황에서 이제 볼게요. 자, 일단 얘를 적용시켜서 마이너스 3 만들려면 마이너스 6이지. 그래서 이건 애초에 안 돼. 그래서 얘가 A2가 마이너스 6이 돼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3을 뺐을 때 마이너스 3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0인데 그건 말이 안 되지. 뭔 말이냐면 AN이 0이면 여기서 애초에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패스 없습니다.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인데 여기 나와서는 안 되는 숫자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가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생각해 보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12일 때 만들어질 수 있죠. 2분의 1이니까. 이 짝수니까 절대값이. 그리고 마이너스 6은 뭐에서 3을 빼줘야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9죠. 아, 죄송해요. 자,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이건 안 되지. 절대값이 이미 얘랑 같아지잖아. 그래서 얘는 스킵. 그래서 마이너스 12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12를 만들어주는 A1이 뭔데?를 생각했을 때, 자, 마이너스 12는 일단 짝수니까 이거 절반 되는 거 맞죠? 자, 그러면 얘를 뭐에서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마이너스 12가 나오냐? 마이너스 9지. 그지? 그럼 마이너스 9랑 얘랑 검증해야죠. 마이너스 9랑 마이너스 6이랑 절대값 안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9는 절대값이 홀수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마이너스 9가 되긴 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아까 아래식을 한번 보시면 뭐에다 2분의 1을 해줘야 마이너스 12가 나오지? 마이너스 24에다가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4를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12, 이제 짝수니까 마이너스 24의 절대값이 오면 짝수니까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경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럼 뭐에다가 이제 3을 빼줘야 1이 되지라고 생각해보면 4인데 얘는 4는 홀수가 아니죠. 짝수죠. 그래서 얘는 안 되고요. 자, 2분의 1을 해줬을 때 1이 나오는 수 보니까 2인데 얘네들이 절대값 같아지지. 그래서 얘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2 1 마이너스인데요. 자, 뭐에다가 3을 빼줘야 2가 되지라고 생각해주면 5가 있죠. 일단 얘는 되죠. 절대값 비교했을 때도 같지 않고요.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뭐에다가 2분의 1을 해줬을 때 2가 되지라고 생각해보면 4가 있지요. 그죠? 네, 4가 있어서 여기 4가 2분의 1을 해주게 되면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해요. 중간에 다른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어쨌든 이거 4에서 2를 나눠주게 되면 이제 2가 되고요. 이거 둘 다 된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얘네 둘 다 절대값이 1과 같지 않죠. 자, 그럼 얘가 이제
A2 맞죠? 자, A2가 5가 되는 경우에는 얘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뭐에서 3을 빼야 5가 되지라고 생각하면 8인데 걔는 홀수가 아니니까 얘는 일단 스킵이고 짝수여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0이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짝수가 맞고요. 10은. 그리고 2분의 1 해주면 5가 되는 거 맞죠? 오케이. 확인했고. 자, 뭐에서 3을 빼줘야 4가 되지? 생각해주면 7 있겠죠? 근데 7은 홀수가 맞죠? 그리고 자, 뭐에서 이제 2분의 1을 해주면은 4가 되지라고 생각했을 땐 8이 있겠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짝수니까 네,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서로 절대값 검증했을 때 얘랑 절대값이 같지 않고 얘랑 절대값이 같지 않죠. 네, 그렇게 검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0001 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A3부터 A5 거의 다 왔어.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 여기가 0이 나오면 안 되죠. 최초로 이제 나오는 게 세 번째 항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이제 2분의 1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에서 3을 빼면 0이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 3밖에 없습니다. 근데 3이 홀수죠.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A1은 이제 뭐에서 3을 빼야 되지? 라고 했을 때 6인데 문제는 6은 짝수지. 그래서 홀수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에서 2분의 1을 해야 3이지라고 생각했을 때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되는 경우를 한번 싹 다 짚어 보니까 지금 이렇게 총 7개가 아니죠. 네. 죄송해요. 이거 7개 맞죠? 네. 나 미쳤나봐. 둘, 셋, 하나. 6개죠. 네, 그래서 얘네들의 절대값을 싹 다 더해주는 거니까 여기서 33, 여기서 25, 31 두 개 더해주면 64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22번까지 해설 강의를 마치겠고요. 네, 미적분 해설 강의는 쌤이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찍어서 한 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뭐 지금 쉬다가 당장 올릴 수도 있어.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봐요.